82살 김정자 할머니가 손자에게 물었어요. 얘야, 할머니가 어제 뭐 했는지 기억나니? 손자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어제도 똑같이 물어보셨잖아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자신이 매일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이런 일이 바로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 지금도 조금씩 시작되고 있을지 모르죠. 하지만 김정자 할머니에게는 특별한 반전이 있었어요. 석 달 후 손자가 또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예전처럼 또렷또렷해지셨거든요. 심지어 손자의 친구들 이름까지 정확히 기억하시면서 안부를 물어보셨어요. 도대체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했어요. 매일 아침 밥상에 올라오는 작은 변화 하나 때문이었어요. 그 변화가 할머니의 뇌를 완전히 바꿔놓았던 거죠.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도 김정자 할머니처럼 될 수 있거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예요. 혹시 요즘 이런 증상들 느끼고 계시나요? 방금 전에 뭘 하려고 부엌에 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중요한 용건이 있어서 왔는데 막상 부엌에 서니까 깜빡해버리죠. 그래서 다시 거실로 돌아갔다가 또 기억이 나서 부엌으로 가요.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니까 답답하시죠. 가스불 끄는 것도 자꾸 신경 쓰이고요. 분명히 껐는데도 나중에 생각해보면 혹시 안 껐나 싶어서 확인하러 가요. 그런데도 또 불안해서 몇 번이고 확인하게 되죠. 이런 게 바로 뇌가 보내는 첫 번째 신호예요. 위험 신호가 아니라 도움 요청 신호죠. 우리 뇌가 지금 더 좋은 영양이 필요하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신호를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세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뇌도 우리 몸의 다른 부분들처럼 관리가 필요한 거거든요. 팔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운동으로 키우잖아요. 뇌도 마찬가지예요. 적절한 영양을 공급해주면 다시 젊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뇌과학자들은 이런 말을 해요. 뇌는 죽을 때까지 성장한다고요. 새로운 뇌세포도 계속 만들어지고 기존 뇌세포들 사이의 연결도 더 강해질 수 있대요. 단 조건이 있어요. 뇌가 원하는 영양을 제대로 공급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들 중에는 뇌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요즘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가공식품들이 그래요. 편리하니까 자주 드시겠지만 사실 뇌 건강에는 별로 좋지 않거든요. 반대로 우리 할머니들이 드시던 음식들 중에는 뇌에 정말 좋은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음식들을 점점 안 먹게 되죠. 번거롭다고 생각하시거나 맛이 없다고 생각하시면서요. 하지만 그 음식들이야말로 우리 뇌를 지켜주는 보물이었어요. 김정자 할머니도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뇌가 좋아질 리 없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며느리의 권유로 한번 시도해 보기로 하셨어요. 딱히 잃을 것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처음 2주 정도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김정자 할머니도 역시 소용없구나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며느리가 계속 격려해 주셨어요. 어머니, 조금만 더 해보세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도 마지못해 계속하셨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은 느낌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일어나자마자 멍한 상태가 한참 지속됐는데 그런 게 줄어들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사람들 이름이 잘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새로 만난 이웃 아주머니 이름도 한 번 듣고 바로 외웠어요. 예전에는 몇 번을 들어도 헷갈렸는데 말이에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2달째부터 나타났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요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예전에는 복잡한 요리는 엄두도 못 내셨는데 갑자기 김치찌개를 끓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맛있게 만드셨어요. 레시피를 정확히 기억하면서 재료도 척척 준비하셨거든요. 가족들이 모두 깜짝 놀랐죠. 석 달째가 되니까 더욱 놀라운 일들이 계속됐어요. 할머니가 10년 전 이야기를 생생하게 해주시기 시작했어요. 손자가 어렸을 때 어떤 장난을 쳤는지, 그때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까지 자세히 기억하셨어요. 심지어 그때 찍었던 사진이 어느 앨범 몇 페이지에 있는지도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가족들은 정말 신기해했어요. 할머니가 마치 시간을 거꾸로 돌린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가 바꾼 건 정말 간단한 거였어요. 매일 아침 밥을 드실 때 작은 그릇 하나를 추가로 놓으신 것뿐이었어요.
그 그릇에 담긴 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진짜 가치를 모르고 있는 것이기도 했죠. 사실 이런 변화는 김정자 할머니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에요. 비슷한 방법을 시도한 많은 분들이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고 계시거든요. 75세 박영수 할아버지도 그중 한 분이에요.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기억력이 정말 좋으셨어요. 전화번호도 한 번 들으면 바로 외우시고 사람들 생일도 다 기억하셨죠. 그런데 60대 후반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주 가던 마트에서 길을 잃으신 적도 있었어요. 가족들이 정말 걱정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봤어요. 병원에도 가보시고 건강기능식품도 드셔보시고요. 하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런 이야기를 들을 셈 되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하지만 워낙 간단한 방법이라서 한번 시도해 보기로 하셨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이제 할아버지는 예전보다 더 또렷하세요. 심지어 새로운 취미까지 시작하셨어요.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가족들이 가르쳐드리면 금방금방 따라 하시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정말 신기하죠. 과연 어떤 방법이길 이런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우리 뇌가 가장 좋아하는 특별한 영양소에 있어요. 이 영양소는 뇌세포를 보호해주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마치 뇌에 기름을 쳐주는 것처럼요. 낡은 기계도 좋은 기름을 넣어주면 다시 부드럽게 돌아가잖아요. 우리 뇌도 마찬가지예요. 적절한 영양을 공급해주면 다시 젊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영양소는 아무 음식에나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곳에만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그 특별한 영양소가 바로 오메가3예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오메가3 하면 생선을 떠올리세요. 물론 생선에도 들어있어요. 하지만 매일 생선을 먹기는 쉽지 않잖아요. 특히 비린내 때문에 생선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생선보다 훨씬 쉽게 구할 수 있는 오메가3의 보조가 있어요. 바로 들기름이에요. 김정자 할머니가 매일 아침 작은 그릇에 담아 드신 게 바로 이거였어요. 들기름 한 숟가락씩 말이에요. 처음 들으시면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기름을 그냥 먹는다고요? 하지만 우리 할머니들은 예전부터 이렇게 하셨어요. 나물 무칠 때도 항상 들기름을 넣으셨고 미역국 끓일 때도 들기름을 몇 방울 떨어뜨리셨거든요. 그때는 그냥 맛을 위해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사실은 우리 조상들의 깊은 지혜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들기름에는 정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우리 뇌의 60%는 지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 지방이나 좋은 게 아니에요. 뇌는 특별한 지방을 원해요.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이에요. 이 지방산이 뇌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부드러운 세포막은 영양분이 잘 들어가고 노폐물이 잘 빠져나와요. 반대로 딱딱한 세포막은 모든 게 막혀요. 마치 굳은 고무관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뇌세포들이 제대로 소통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고 집중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들기름의 오메가3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줘요. 딱딱해진 뇌세포막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면 뇌세포들끼리 활발하게 대화를 시작해요. 오늘 열쇠 어디 뒀지? 아, 현관 신발장 위에 뒀잖아. 이런 식으로 기억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영수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정말 나아질까? 하지만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셨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한결 맑아진 느낌이었어요. 그전에는 일어나자마자 멍한 상태가 1시간은 지속됐거든요. 하지만 들기름을 드시기 시작한 후로는 일어나자마자 정신이 또렷했어요. 그 다음 변화는 더 놀라웠어요.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는 능력이 좋아진 거예요. TV에서 나오는 배우 이름도 한 번 들으면 바로 외웠어요. 예전에는 몇 번을 들어도 계속 까먹었는데 말이에요. 가장 신기했던 건 꿈을 생생하게 기억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꿈은 우리 뇌가 하루 동안의 기억을 정리하는 과정이거든요. 꿈을 선명하게 기억한다는 건 뇌가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들기름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김정자 할머니처럼 그냥 숟가락으로 떠먹으면 되나요? 처음에는 기름 특유의 고소한 맛 때문에 어색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밥에 비벼 드시면 돼요. 따뜻한 밥 한 공기에 들기름 한 숟가락 넣고 소금 조금 뿌려서 비비면 정말 맛있어요.
어릴 때 할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이에요. 간장 몇 방울 떨어뜨리면 더 고소해져요. 김치랑 같이 먹으면 정말 환상의 조합이죠. 아니면 나물 무칠 때 참기름 대신 들기름을 사용해보세요. 시금치나 콩나물 무칠 때 들기름으로 무치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된장찌개나 미역국 끓일 때도 마지막에 들기름 몇 방울 넣어보세요. 국물이 훨씬 깊고 고소해져요.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 공복에 드시는 거예요. 공복일 때 흡수율이 가장 높거든요. 김정자 할머니도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들기름 한 숟가락을 드셨어요. 그리고 30분 정도 기다린 후에 아침 식사를 하셨죠. 이렇게 하면 들기름이 위장에서 충분히 흡수될 시간을 갖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들기름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셔야 해요. 상온에 두면 금방 상하거든요. 상한 기름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용량으로 사서 빨리 드시는 게 좋아요. 큰 병으로 사면 경제적일 것 같지만 나중에 상하면 오히려 손해예요. 들기름을 고르실 때는 압착 방식으로 만든 제품을 선택하세요. 화학 용매로 추출한 기름은 영양분이 많이 파괴되어 있거든요. 병에 저온압착 또는 냉압착이라고 쓰여 있는 제품이 좋아요. 가격은 조금 비쌀 수 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들기름과 함께 발효식품을 드시면 더 좋아요. 김치, 청국장, 된장 같은 발효식품에 유익한 균들이 오메가3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실제로 우리 조상들도 된장찌개에 들기름 넣고 김치랑 같이 드셨잖아요. 무의식 중에 최고의 조합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런데 모든 분들이 들기름을 드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들기름이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약물과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도 처음에는 조금씩 시작하세요. 갑자기 많이 드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어요. 반 숟가락부터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한 숟가락으로 늘리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먹고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뇌세포가 새로워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김정자 할머니도 한 달은 지나야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하셨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드신 덕분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박영수 할아버지의 경우는 조금 달랐어요. 2주일 만에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거든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니까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도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공통점은 꾸준히 드신 분들은 모두 좋은 결과를 보셨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는 단순히 기억력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뇌 기능이 향상되는 거거든요. 집중력도 좋아지고 판단력도 빨라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능력도 향상돼요. 김정자 할머니가 갑자기 요리에 관심을 보이신 것도 그 때문이에요. 박영수 할아버지가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하신 것도 마찬가지고요. 뇌가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져요. 이건 정말 신기한 현상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걸 시도하기 싫어하는 게 보통인데 오히려 반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들기름 하나만으로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가능해요. 복잡한 치료나 비싼 약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부엌에 있는 이 작은 병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들기름만으로는 완벽하지 않아요. 김정자 할머니와 박영수 할아버지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들기름과 함께 다른 좋은 습관들도 병행하셨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규칙적인 생활이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시고 같은 시간에 주무셨거든요. 우리 뇌는 규칙성을 좋아해요. 불규칙한 생활은 뇌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김정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밤 10시에는 반드시 잠자리에 드셨죠. 처음에는 힘드셨지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하셨어요. 규칙적인 수면은 정말 중요해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에서 대청소가 일어나거든요. 낮 동안 쌓인 노폐물들이 모두 빠져나가요. 하지만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런 청소가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고 멍한 거예요. 박영수 할아버지도 수면 습관을 바꾸신 후에 더 큰 변화를 느끼셨어요. 예전에는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시곤 하셨거든요. 하지만 9시 이후에는 텔레비전을 끄고 조용한 활동을 하기로 하셨어요.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면서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셨죠. 그 결과 잠드는 시간도 빨라지고 수면의 질도 좋아지셨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이 확실히 달랐다고 하셨어요. 운동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예요.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가벼운 산책만 해도 충분해요. 하루 30분 정도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돼요. 걸을 때 심장이 더 빨리 뛰잖아요. 그러면 뇌로 가는 혈액의 양도 늘어나요.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이 뇌 곳곳에 전달되는 거죠. 김정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들기름을 드신 후에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셨어요. 처음에는 10분도 걷기 힘드셨는데 점점 늘려서 지금은 40분까지 걸으세요. 산책하면서 만나는 이웃분들과 인사도 나누시고 대화도 하세요. 이런 사회적 교류도 뇌 건강에 정말 좋아요.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뇌의 여러 부분이 동시에 활성화되거든요. 언어를 처리하는 부분, 감정을 이해하는 부분, 기억을 저장하는 부분이 모두 함께 일해요. 이런 복합적인 활동이 뇌를 젊게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박영수 할아버지는 조금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아파트 계단 오르내리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3층까지만 올라가셨는데 지금은 10층까지 올라가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시는 거죠. 다리 근육도 강해지고 심폐 기능도 좋아지셨어요. 무엇보다 성취감이 크셨다고 해요. 어제보다 한층 더 올라갈 때마다 뿌듯함을 느끼신다고 하세요. 이런 성취감도 뇌 건강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쳐요.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이 호르몬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줘요. 식습관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들기름 외에도 뇌에 좋은 음식들을 늘리셨거든요.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호두, 아몬드, 잣 같은 견과류에도 좋은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하루에 한 줌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서 살이 찔 수 있거든요. 베리류 과일도 자주 드셨어요. 블루베리, 딸기, 복분자 같은 과일들이에요. 이런 과일들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요. 뇌세포가 늙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김정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요구르트에 블루베리를 넣어서 드세요. 박영수 할아버지는 오후 간식으로 딸기를 즐겨 드시고요. 녹색 채소도 많이 늘리셨어요.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같은 채소들이에요. 이런 채소들에는 엽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엽산은 뇌세포가 새롭게 만들어지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반대로 줄이신 음식들도 있어요. 가공식품을 최대한 피하셨어요. 라면, 과자, 빵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음식들에는 뇌에 해로운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특히 트랜스 지방이라는 나쁜 지방이 문제예요. 이 지방은 뇌세포막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들기름으로 부드럽게 만든 효과를 상쇄시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드시려고 노력하셨어요. 설탕도 많이 줄이셨어요. 단 음료수나 달콤한 간식들을 끊으셨거든요. 설탕은 뇌에 일시적으로는 기분 좋은 느낌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해로워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뇌에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대신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셨어요. 꿀이나 메이플 시럽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과하게 드시지는 않으셨어요. 단맛에 대한 욕구 자체를 줄이는 게 목표였거든요. 스트레스 관리도 정말 중요했어요. 스트레스는 뇌의 가장 큰 적이거든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 뇌세포가 손상돼요. 김정자 할머니는 명상을 시작하셨어요. 어려운 명상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루에 10분만 해도 마음이 많이 평온해지셨다고 해요. 박영수 할아버지는 취미 활동을 늘리셨어요. 예전에 좋아하시던 바둑을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바둑은 뇌를 많이 사용하는 활동이거든요. 전략을 세우고 상대방의 수를 예측하면서 뇌의 여러 부분이 활성화돼요. 처음에는 실력이 많이 떨어져서 속상하셨지만 점점 감을 되찾으셨어요. 지금은 예전 실력의 80%는 회복하셨다고 하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함께 실천하신 결과가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들기름 하나만으로는 이런 극적인 변화가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종합적인 생활 개선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낸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억지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셨거든요.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오래 지속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돼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먼저 들기름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마트에 가서 좋은 들기름 하나 사오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한 숟가락씩 드시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익숙해져요. 그 다음에는 수면 시간을 조금씩 규칙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한 달 정도 지나면 산책도 추가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시면 돼요.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뇌 건강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거든요. 꾸준히 오래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김정자 할머니와 박영수 할아버지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보세요. 여러분의 밝고 건강한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여러분께 전해드릴게요.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들기름을 드셔보신 분들 계시면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다양한 팁들을 더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여러분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정보들로 준비했으니까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은 더 밝은 하루가 되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